아, 비 존나 오네. 에어가스 있잖아요. 비 와가지고 이렇게 차 세대 갖고 왔는데 좋아요랑 그냥 응원차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우리 오파TV가 정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교 시리즈, 신차, 위장마, 웬만한 거 그냥 자동차에 관련된 건 다 촬영을 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 럭셔리 SUV급 하나를 한번 모아놓고 금액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볼까 합니다. 와, 벤틀리. 와, 뭐야? 혹시 벤틀리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차 구매, 수입차 아직까지도 비싸게 살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차 구매, 길잡이, 차맵에서 꼭 견적 비교 받으세요. 그래야 이런 멋진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2억 4천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랜드로버, 이번에 레인지로버 신형을 가지고 왔어요. 이 금액대에는 반박 불과 그냥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약간 스포티한 차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카이엔이 있을 수 있고 X5 뭐 M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차가 있지만 편안하면서도 진짜 럭셔리의 끝은 요 레인지로버 신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억 원대로 넘어오면 반박 불과 1티어, 바로 벤틀리의 벤테이가를 가지고 왔죠. 이번에 24년형으로 바뀌면서 옵션이 좀 추가가 된 가장 최신형 모델이에요. 저희가 23년형을 또 시승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그게 또 때마침 그 전청조가 타고 다니는 색이랑 똑같아가지고 댓글에 이거 전청조 차 아니냐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차는 24년형 아주르예요. 저희가 그때 찍었었던 건 S, 이제 기본 모델이고 아주르라 해가지고 럭셔리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도 3억 한 중반 정도 되고요. SUV의 그냥 끝, 그냥 엔드, 이게 종점이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가져왔어요.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옵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시작 가격은 한 5억 한 8천 정도, 뭐 5억 한 중반 정도 되는데 이 시승차가 한 6억 한 5천 정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옵션을 다 집어넣는다. 그 지금 롤스로이스 판교전 시장 가면 컬리넌 2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초록 색깔 하나랑 오렌지 색깔 하나 서 있는데요. 출고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8억 3천이에요. 8억 3천. 거의 똑같은데 2억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야, 나 같은 경우 6억이면 벤테이가 하나 사서 나머지는 뭐 저축을 한다든지 스포츠카를 하나 더 사면 되지 뭐하러 이거 6억을 사냐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제가 오늘 그래서 이 2억 원대에 느낄 수 있는 이 구성과 이 3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차이, 5억은 어떤 차이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저거 살 분이면요 얘 살 수도 있고 얘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게 달라요. 자, 첫 번째로 키부터 볼까요? 우리가 먼저 차를 사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키잖아요. 요게 이제 레인지로버 키입니다. 어때요? 뭐 그냥 무난하죠. 누가 봐도 레인지로버 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벤틀리 크롬이나 그 다음에 이 키도요, 딱 키를 딱 들었을 때 좀 무거운데? 크롬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크롬.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이거 이제 롤스로이스. 키는 어떻게 보면 이거 뭔가 이게 멋있나 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달라요. 요 가죽 색깔. 이 지금 보면은 코치라인 요거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시에 딱 열면 어때요? 이거 야 이거 가죽이랑 똑같은 색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2억 원대는 내가 원하는 옵션, 내가 원하는 컬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요 3억 원대로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2억 원대도 아무나 탈 수 있는 차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3억대부터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는 차를 타는 사람들은요, 나만의 차를 원해요. 물론 뭐 벤틀리를 출고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흰색 아닌 검정이긴 한데 그래도 벤틀리는 이 컬러가 엄청 많아요. 저희가 최근에 그 벤틀리 전시장 가가지고 컬러들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양한 컬러, 다양한 실내 옵션을 통해서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3억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선택하고 나만의 걸 더 만들고 요러면은 요 롤스로이스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벤테이가도 내가 원하는 옵션 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저희가 가져온 거는 숏바디 모델인데 롱바디에 뮬리나면 아마 걔도 4억 한 초중반까지 훅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컬러부터 내가 원하는 옵션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거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디자인도 럭셔리 차 하면 딱 뭐예요?
웅장하고 커야 되고 뭔가 되게 좀 세 보이는 이런 거거든요. 뭐 약간 스포츠 SUV면 뭐 있어요? 뭐 X6, 카이엔 쿠페, 뭐 우르소 퍼포마트 이런 거 같아요. 되게 막 스포츠카처럼 날렵하고 되게 스포티하고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럭셔리 SUV는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각지고 탱크 같고 누가 와서 박아도 문제없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도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요. 요 벤틀리, 웅장하기는 하지만 약간 달라요. 저는 벤틀리를 설명할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벤틀리 하면은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스포티한 움직임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스포티함을 가지고 있는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 벤틀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딱 이 디자인을 형성한 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바라볼 때 이렇게 이러고 있는 그 느낌을 딱 표현했대요. 그래서 휀다랑 범퍼라 이게 구분점이 없는, 자세히 보면 지금 이렇게 휀다랑 여기 앞에까지 이게 같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앞발해가지고 발톱 이렇게 딱 해서 지금 노려보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레인지 로버는 현실적으로 패밀리카의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끝판왕이고, 얘는 오히려 젊은 분들도 많이 사요. 실제로 여성 오너분들도 많이 사는 게 이 벤테이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뭔가 이 벤테이가가 조금 뭔가 눈에 익숙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디자인을 했던 게 루크 돈코볼케 현대자동차 그 사장님 계시잖아요, 부사장님. 그거랑 이상엽 전무님 이 실제로 요 벤틀리에서 요거 디자인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두 줄 램프 면 뭐 GV80 느낌도 어느 정도 나는 거죠. 아, 이게 비가 또 그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또 비가 오네요. 근데 이 두 세대 비교, 사실 비가 와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어떻게 모아, 이거 모으고 쉽지 않았거든요. 비 맞으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비 맞는 이 와중에도 요즘에 저희가 소통 이벤트 하고 있죠. 총 10분 뽑아가지고 당첨할 테니까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롤스로이스 컬리너는 어때요? 누가 봐도 탱크 같고 누가 봐도 웅장한, 그냥 이 차가 그냥 존재감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벤틀리랑 마찬가지로 롤스로이스도 좀 고급스러움의 끝이에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벤틀리부터 롤스로이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요, 재미난 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급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랜드로버도 지금 레인지로버가 플래그십 SUV고 크롬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크롬이 아니라 약간 그 무광의 느낌을 줘서 스포티함을 좀 강조를 했고, 벤테이가나 롤스로이스 보면은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물론 이 벤테이가가 S 있고 아주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롱바디가 이제 뮬리너 이렇게 하는데, 요거 S에 블랙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 블랙으로 해서 추가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2억대, 3억대, 6억대 차의 엔진 스펙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엔진을 일단 열어보면요, 저번에 단독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게 딱 각이 져가지고 그냥 이 느낌, 이게 이전 세대랑 거의 비슷한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V8계통의 530마력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주행하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이 금액대에 이런 SUV, 대형 SUV, 플래그십 SUV는요 퍼포먼스적으로 팍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느낌을 주고요,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나가죠. 그리고 이 레인지 로버는 패밀리카, 그러니까 되게 럭셔리하면서 편하게 부드럽게 타는 게 포커스다 보니까 주행의 느낌도 한층 더 다릅니다. 게다가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비가 도대체 얼마 나오냐? V8계통의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한 리터당 7에서 8 정도는 나오고요. 얘가 좀 무거워요. 2.8톤이 넘어가고 여기 사람 막 타면 거의 3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연비를 신경을 쓸까 이러는데, 연비를 신경 쓰는 것보다 기름 늘어가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찮아하지 말라고 한 번에 많이 넣어라 해서 90리터라 보시면 되고요. 이 흡음재 미쳤어요. 이거 흡음 패드 봐봐요. 굉장히 두껍고 본인 안쪽에도 스펀지가 들어가서 흡음 패드가 들어가가지고 이 엔진에서 올라오는 사운드를 다 잡아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도어 쪽에 보면요, 이런 고무 몰딩 웨더 스트립도 굉장히 두툼하고 이 문짝의 두께, 그 다음에 밑에도 이런 식으로 고무 패드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소음에 엄청 신경을 쓴 거죠.
자, 벤테이가도 V8기통이에요. 똑같이 V8기통인데 아까 제가 이 레인지로버 이야기할 때는 되게 패밀리하고서는 뭔가 럭셔리하고 조용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벤테이가는 달라요. 스포티한 움직임 성향도 좀 있고요. 이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유입되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흡음 패드도 굉장히 두툼해요. 방음실 같은 데 가면 그 스펀지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흡음재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름꼴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소리가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안에 신경을 써놔서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야, 제가 저 안에 스펀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더 조용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 차체 안쪽에도 그 흡음재 같이 이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소음을 잡아주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롤스로이스는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이런 좀 몰딩들, 흡음재에도 눌러보면 놀라워요. 정말 두껍습니다.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두툼한 걸 가지고 있고요. 엔진도 12기통. 근데 재미난 게 레인지로버도 최근에 풀체인지 되면서 어떤 게 들어가요? BMW에서 사용하는 V8기통 엔진과 ZF8단, 이 조합이 사실 궁돌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 롤스로이스도 예전부터 유명했죠. 이 V12가 BMW에서 사용하는 엔진이거든요. 그거 개량을 해서 그대로 집어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이 엔진을 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이게 6.7L예요. 괴물이죠. 마력도 600마력입니다. 공인 연비가요 5.4예요. 5.4. 기름을 땅에다 버려 다닙니다. 지금까지 타고 다녔던 차들 중에 가장 연비 안 좋은 차가 얘가 제일 안 좋아요. 하지만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 하나 신경 쓰는 거는 기름 넣으러 가는 거 귀찮아한다. 그 다음에 얘도 4000cc 550마력, 그리고 레인지로버도 4400cc에 530마력, 요 정도 차이죠. 휠 같은 경우도 사실 22인치, 휠 인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 작은 디테일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차, 이 레인지로버 신형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보다 좋은 차가 어딨어. 완성도는 거의 끝입니다. 근데 3억이나 6억 넘어가면 작은 디테일부터 차이가 나요. 그거 뭐냐면 휠캡. 이거 휠캡 바퀴 이제 휠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물론 이거 옵션으로 바꿀 수 있긴 있습니다. 자, 벤틀리 보면은 이 휠캡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바퀴랑 휠만 들어가고 휠캡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얘는 아예 고정형입니다. 휠 바퀴 돌아가지만 얘는 아예 안 움직여요. 우리 롤스로이스는 움직이지 않는다. 풍파가 몰아닥쳐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작은 부분들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요소예요. 이런 롤스로이스 레터링, 그 다음에 요 밑에 크롬 하단, 손잡이 되게 두껍고 이거 다 크롬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치 라인. 아니 벤테이가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롤스로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 있는 거죠. 반대로 레인지로버는 또 이 벤테이가보다도 조금 더 라이트합니다. 하지만 이 벤테이가가 요즘에 구매자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베이스 모델도 출시했어요. 이번 24년형 제가 단독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24년형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 베이스 모델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옵션 다 집어넣어도 레인지로버랑 비슷한 금액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벤테이가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자, 10헬러나 이거만 봐도 이게 그냥 달라요. 보통 아무리 큰 사이즈, 지금 벤테이가랑 레인지로버 보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얘는 지금 7인승 모델이고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반대로 벤테이가는 이 세대 중에서는 좀 컴팩트한 사이즈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 C필러만 봐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를 보면은 이게 투게이트를 해가지고 위아래로 내려가고요. 이런 식으로 메르디안 오디오랑 요 불빛 이제 등 있죠. LED 등이 이 위에 달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인지로버 신형을 타시는 분들은 아웃도어나 이런 가족들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LED 등을 좀 필수로 좀 선택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전 모델이나 이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요청해가지고 여기다 튜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풀체인지 되면서 이런 요소들이 추가가 됐고요. 투게이트라서 물건을 적재할 때도 부피가 진심 큰 부피나 무거운 짐들 실었을 때 여기다 올려놔가지고 밀면은 그나마 좀 적재하는 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얘가 이 매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만약에 가죽이나 조금 좀 저렴한 소재로 들어가면 이거 물건 적재할 때 막 까지거나 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내구성이 좀 좋은 매트로 들어가고 평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커버가 하나 더 씌워져 있는 것도 좀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열과 3열을 폴딩할 수 있는, 얘가 지금 7인승이라 3열 시트를 접어놨는데 요 3열,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뒤에 있죠. 이게 왜 있냐면요, 이 차의 포커스가 3열과 트렁크 공간을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차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고, 벤테이가는 반대로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거의 안 씁니다.
그럼 과연 이 레인지 로버랑 벤테이가 차이는 또 뭐가 있냐? 얘는 지금 이거 가죽이거든요. 가죽으로 쌓아놨어요. 이 지금 다 가죽이에요. 이 위에까지. 그 다음에 러기지 스크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이런 작은 디테일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놔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거죠. 레인지 로버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가죽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3열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롤스로이스는 이 새 차와 또 다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똑같이 투게이트로 되어 있고 이제 랜드로버에서 먼저 사용했었지만 랜드로버가 예전에 이제 BMW한테 인수되면서 랜드로버의 기술력들이 BMW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부품 호환했고요. 뭐 부품 호환하고 같이 사용하는 게 막 엄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대신 다른 요소는 신경을 써가지고 고급화하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 이게 안에 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안쪽에 수납함도 있고 아예 격벽이 있어요. 요거 다 옵션이거든요. 왜 격벽이 있냐? 그 롤스로이스가 공간을 나눠요. 엔진룸, 실내, 트렁크. 그래서 3분할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엔진룸만 따로, 실내 따로, 그 다음 트렁크 공간 따로. 그러니까 아예 격벽이 다른 걸 이제 넣어놔가지고 차원이 다른 SUV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옵션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옵션 집어넣으면 이거 트렁크 공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비 존나 오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차가 워낙 크니까 이런 센서도 초음파 센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놨어요. 차가 사각지대가 없게끔 이런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외판 보면은 철판 자체도 두껍고 방음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써놨어요. 뭐 벤테이가 너무 거뜬하죠. 게다가 롤스로이스는 뭐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여기 안쪽에도부터 체크해가지고 그냥 탱크. 그리고 이거 코치 라인 이거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이거 까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비도 오는데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개소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두 푼짜리 아니에요. 자, 근데 레인지 로버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레인지 로버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끝이긴 합니다. 레인지 로버도 이렇게 보면 수납함도 굉장히 많고 뭐 밑에도 있고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되게 고급스러워요. 차량 마파 가죽, 메르디안 오디오 이런 거는 얘기해봐야 입 아프죠. 그러면 과연 이 레인지 로버의 차이점 2억의 끝에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케이스 커버 고급스럽죠. 이거 다 지금 실제 리어 우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드 패턴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굉장히 소재 고급스럽거든요. 자, 근데 이거 닫히는 거 나름 부드럽고 고급스럽잖아요. 이거 좀 이따가 컬리는 제가 한번 똑같이 해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모든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도 차이입니다. 지금 요즘 트렌드가 심플해지는 인테리어가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버튼들이 다 안에 집어넣는데 이게 연령층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막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레인지 로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고 새로워진 느낌을 좀 주기 위해 파격적인 디자인의 변신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 물론 적응을 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적응하는 데까지 막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진 않아서 좀 불편해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 연결을 해도 작동하는 것들이 턴도 있고 막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최신 기기를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특히나 이런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물리적으로 다 빼놓고 좀 비상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밖으로 빼놨긴 했지만 이 위치가 너무 좀 멀어요. 비상 스위치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 때 빠르게 눌러야 되는데 손도 좀 잘 안 가는 데 있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차라리 요 밑에 부분 지금 이렇게 아예 그냥 놀고 있잖아요. 이 공조기 패널을 이쪽으로 그냥 따로 빼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디스플레이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안 한 것 같긴 한데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이 있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디지털 룸밀러가 있기는 한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 디지털 센터 디지털 룸밀러 이거 현대나 기아에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캐딜락 거. 캐딜락의 그 에스컬레이드도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호환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좀 있긴 있네요. 게다가 이전에 이제 단점으로 여겨졌었던 부분들을 싹 다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차 진짜 좋습니다. 특히나 엔진, 미션 이거 완전히 BMW 이제 검증받았던 엔진과 미션 들어가고요. 터치 디스플레이도 이전 거 막 터치 안 먹고 막 먹통되고 말했는데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다 개선됐어요. 지금 주행을 넘어가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되게 간단해요. 이 레인지로버는 모든 외부의 소음과 충격을 일단 걸러줍니다. 이 에어서스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 에어서스의 기본 막 에어서스 막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에어서스 펜션에 서스를 넣는지 요거에 따라 다른데 이 레인지로버에 들어가는 요 서스 있죠, 랜드로버 거. 요게 부드러운 세팅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이전에 랜드로버 그 얘기 있을 거예요. 야, 고장도 많이 나고 이런데 왜 이 랜드로버 왜 사냐? 그 살만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매력? 완전히 부드러운 승차감. 요게 모든 단점들을 그냥 다 상쇄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방음,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 그리고 뭐 밑에 도면에서 올라오는 풍전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레인지로버 그럼 다 좋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차는 어때요? 정말 큰 차예요. 진짜 큽니다. 플래그십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이 좀 약간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른 차 비교했을 때도 그냥 당연히 막연히 큰 차가 좋겠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주행할 때 부담스럽고 버겁고 이런 요소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레인지로버는 방스턱을 넣으면요, 자,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막 SUV는 차가 높아서 방스턱 넣으면 이게 위아래 움직임들이 좀 많고 막 뜬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레인지로버는 차가 방스턱을 툭 넘어도 그럼 바운스 느낌 없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위아래로 너무 움직임이 많으면 멀미가 날 수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도 많이 없어요. 그럼 그냥 진짜로 2억 원대 최강의 SUV 뭐냐 하면은 그냥 레인지로버라고 정리가 끝나는 거죠. 냉장 콘솔, 제가 이걸 굳이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2억 원 정도 되는 차는 웬만한 고급스러운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걸 진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2억짜리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 소재 뭐 이런 것들 물론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마감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다 크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내 인테리어나 레이아웃이 이전 벤틀리, 10년 전 벤틀리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는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많이 안 바뀝니다. 왜냐면 파격적으로 바꾸면 좀 그 기존 고객들이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딱 벤티가 딱 뜨면 엔진 시동 거는 버튼들을 많이 헷갈려요. 요거 엔진 시동 거는 버튼 아니냐, 이거 막 브레이크 막 밟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벤틀리 리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벤틀리의 벤테이가 뭐 포함 벤틀리 차들은 되게 색깔이 강한 브랜드예요. 누가 보면 그냥 럭셔리 3대 명차 중에 하나, 그냥 편하고 럭셔리가 타는 차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벤틀리는 달라요.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티한 그럼 얘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 라고 물으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벤틀리는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스포티하면서도 이런 럭셔리한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벤틀리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야, 그럼 색깔이 없는 거 아니야, 편한 것도 아니고 스포티한 것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하이위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그냥 편하면 편하거나 스포티하면 스포티하거나 이렇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벤틀리가 이런 점을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좀 잘 잡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까이엔 아시죠? 까이엔 어때요? 되게 스포티하지만 럭셔리하다라는 느낌은 덜하거든요. 근데 이 벤테이가는요, 까이엔의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럭셔리한 부분까지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까이엔 타는 분들이 이 벤테이가로 많이 넘어옵니다.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하니까. 게다가 똑같이 V8기통 엔진이잖아요, 랜드로버가. 랜드로버는 아예 그냥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완전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아예 안 들어오게끔 좀 잡아주는 반면에 이 벤틀리 벤테이가는 지금 보면 이중 접합유리고 문도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엔진에서 들려오는 그 V8기통의 사운드는 실내로 유입하게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좀 운전의 재미를 좀 느껴라 하는 그런 요소들을 추가해 놓은 거죠. 게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 레인지로버랑은 세팅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하기는 한데 막연히 엄청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약간은 럭셔리하고 편안함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 그거는 벤테이가 성향 자체를 조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럭셔리하게 타면서도 스포티한 주행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벤테이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또 추가되거든요.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뭐냐면
주행하다가 높은 속도에서 약간 이제 휘청휘청하면은 차 막 움직여가지고 막 불안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받을 텐데, 전자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핸들 내가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으면 차가 당연히 왼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은 떠가지고 이 밸런스가 깨지거나 원복했을 때 막 흔들리는 이런 느낌들을 전자 스테빌라이저가 이 반대편을 눌러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코너링 했을 때는 오른쪽을 눌러주고, 오른쪽을 코너링 했을 때는 오른쪽을 눌러주고. 자, 그러면 제가 내리막에서 어느 정도 속도 붙여서 오른쪽으로 한번 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면, 사실 저속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고속했을 때 약간 좀 더 눌러주고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아까처럼 과격하게 운전을 하면 그 차이점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도심에서랑 좀 저속에서는 그 차이점이 막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리뷰했을 때도 이 부분을 막 그렇게 막 언급 안 했던 이유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 지금 보면 모드가 뭐 B 모드 있고, 컴포트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 있어요. 커스텀은 말 그대로 커스텀 모드가 있고, 컴포트는 말 그대로 그냥 계속 편안하게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컴포트 모드로 두면 되고, 나는 좀 달리고 싶다 하면은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얘가 사운드나 스티어링 휠의 무게, 악셀의 반응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변속 충격과 변속 느낌도 좀 더 타이트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드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뚜렷하죠. 스포츠나 컴포트나 이거 맨날 바꾸는 게 귀찮아. 나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B 모드 도움 됩니다. 이 벤틀리 모드라고도 하는 건데, 벤틀리 모드는 약간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스마트 모드 있죠. 알아서 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탈 때는 컴포트 모드로 가고, 내가 이렇게 악셀 밟으면 바로 스포츠 모드로 알아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드 바꾸는 번거로움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이제 2열도 신경 쓰고 3열도 신경 쓰다 보니까 2열에 테이블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요 손잡이 요거 있죠. 요거 이런 부분들도 랜드로버랑 좀 다르게 이런 크롬의 마감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 소재를 아끼지 않고 고급 소재를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요, 이거 송풍구 자세히 보세요. 이 벤테이가에 들어가는 거는 요 바깥에는 크롬이고 안쪽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롤스로이스는 어떤지 보죠. 이야, 사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과 경험을 한다고. 그냥 문 열었는데 럭셔리의 끝입니다. 딱 문 열면은 띠리리링 소리 나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 전동으로 닫히는 전동문, 이런 요소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매트 봐봐요. 양털 매트. 요거 플레이트, 이거 좀 그 가드 있잖아요. 크롬으로 마감해놨고, 이 안쪽에 컬리넌도 레이저로 이제 금형 파가지고 안쪽에서 불빛 나오게 은은하게 만들어 놓은 요소들도 차이가 있는 거죠. 웨더 스트릿도 이렇게 벨벳 소재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그냥 차가 차원이 달라가지고. 게다가 이런 소재도 제가 아까 이거 레인지로버 한번 얘기했었죠. 한번 보실래요? 일단 이 바깥에 크롬으로 마감된 거 두툼한 거 다르죠. 하지만 누르면 잘 봐요. 한 번에 이렇게 탁 닫히는 게 아니라 닫히기 바로 전에는 부드럽게 닫히는 거. 보통 고급차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게다가 이 케이스도 그냥 닫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는 위로 한번 올라와요. 자, 위로 쫙 올라오죠. 손이 닿는 모든 부분들은 다 가죽이에요. 이런 보통 부분도 가죽 안 싸거든요. 여기도 다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옵션 더 주면 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거 지금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한 2, 3천인가? 이거 주면은 가죽으로 쌓아 놓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냥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가죽으로 마감이 돼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이죠. 제가 아까 송풍구 벤틀리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바깥에는 크롬이지만 안에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얘는 통 크롬을 깎아서 사용을 했어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는 2억 원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위의 모든 걸 보여줬지만 소재가 약간 그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과하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죠. 근데 벤테이가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신경을 써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근데 롤스로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곳까지도 다 신경 써놨어요. 미친 차예요, 미친 차. 그러니까 평가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핸들도 보면 림은 되게 얇고 핸들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요게 이제 요트나 아니면 마차에 들어가 있는 핸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뒤에 보면은 뒤쪽 트렁크 쪽에 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요트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매트, 뭐 우드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채택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럼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얘는 지금 12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악셀을 밟아 나가면 혹시
혹시 여러분들 좀 차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느껴지시나요? 제가 플래그십이나 좀 고급 차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힘을 받아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롤스로이스가 이 표현을 진짜 이 느낌이 확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얘가 지금 600마력이잖아요. 그리고 12기통이니까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 파워풀한 느낌이 다른 차에서는 느끼기 힘들어요. 요즘의 브랜드들이 이제 대배기량 해봐야 뭐 6기통이 뭐 끝이고 8기통도 거의 없잖아요. 랜드로버나 그나마 이제 벤테이가 정도가 8기통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데 12기통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도 사실 뭐 돈이나 연비 이런 것만 신경 안 쓰면 이 12기통만한 엔진이 없습니다. 사실상 내연기관의 끝판왕이에요. 그 탱크 같이 나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하게 밀어주고,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이 차가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덤프트럭이랑 사고 나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 두세 번 사고 난 적이 있어요. 마이티 같은 좀 큰 약간 미니버스가 아시죠? 걔랑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그 미니버스는 그냥 거의 완전 쭈그러들었고 얘는 그나마 버텨주더라고요. 실내로 안 들어와요. 그 사고 난 그 충격들이.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단단하다 했는데 문짝이나 보닛이나 이런 게 완전 두꺼워요. 안정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단순히 파워풀하게 나간다 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느낌이 달라요. 자,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브레이크가 팍 써가지고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아니라 위에서 이 차를 누가 누르는 것처럼 밑으로 들어갑니다. 좀 세게 밟아도 팍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밑으로 내려주죠. 자, 극단적으로 조금 더 과하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속도를 올려서 브레이크를 50% 정도 힘으로 해가지고 밟아도 어때요? 부드럽게 쓰죠. 움직임 자체를 되게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애초에 엔진 자체 힘도 좀 세고 에어서스와의 조합으로 움직임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소재들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 소재들 자체도 보면은 이것도 다 지금 통크롬이에요. 이거 보면 이 롤스로이스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크롬 이거 통으로 깎으면 이거 비싸요. 이거 이런 거 있죠. 요게 지금 그 플룻에 나오는 악기 그 누르는 요거거든요. 크롬 도금을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통크롬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손잡이도 보면요 통크롬. 아 진짜 여기 도어 쪽 상단도 보면은 크롬이고, 게다가 여기 스타라이트 이것도 옵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스타라이트 그 애프터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사용해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거 별 누르잖아요. 손이 찔립니다. 이렇게 삐죽해가지고. 실제 롤스로이스 컬리너 이 스타라이트는 안 찔려요. 이거 초기에 나온 롤스로이스 찔렸거든요. 이거 개선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 고지식한 브랜드인 거는 얘 자율주행 시스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까지 있는데 차선 유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완벽하지 않는 기능은 넣어놓지 않겠다라는 게 롤스로이스 회장의 방침입니다. 이거 자율주행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있어요. 얘 BMW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BMW 자율주행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 뭐 i7, 7 시리즈, 뭐 X7 뭐 이런 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스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는 그래도 이거 자율주행 시스템 이 큰 차에 적용하면 완벽하지 않다. 어쨌든 잡으라고 하지 않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단 일말의 그런 문제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안 넣어놨어요. 이 컬리너는 운전기사를 두고 타는 차보다는 오너 드리블이 강한 차거든요. 그럼 얘는 넣어줄만 한데 안 넣어준 거 보면은 참 고지식하기는 하네요. 이런 디젤들도 보면은 차이가 있죠. 아까 벤테이가 때도 클래식하다 했는데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얘 이거 10년 전 디자인이랑 지금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송풍구 이거 온도 조절하는 거 봐봐요. 이거 완전히 진짜 클래식한 느낌 나지 않아요? 온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터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긴 하는데 이거 솔직히 개불편합니다. 반응도 느리고 이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이거 커버 닫힙니다. 누르면. 근데 이게 반응이 느리니까 통합 컨트롤 사용하는 게 더 편해요. 이게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2억, 그 다음에 3, 4억, 5, 6억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마무리 아우트로도 좀 길게 못할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금액대별 럭셔리카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우파몰의 새로운 방향제가 들어왔습니다. 벨라독스의 에어윌.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귀여운 동물들인데요. 이 날개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날립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하얀색 고양이, 갈색 강아지, 검은색 고양이까지 총 3가지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본품 하나를 구매 시 리필키 3개를 드립니다. 근데 2개를 주문하면
총 6개를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개 이상 구매 시 총 4,500원씩 할인을 해주는데요. 추가할수록 점점 커지는 할인 이벤트로 3개, 4개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이 4,500원씩 적용이 됩니다.